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기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기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PT 분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거를 가지고, 상담을 한번 해드릴 생각입니다. 감기가 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어제만 해도 거의 이제 제 컨디션이 찾아왔는데, 이제 제가 침대가 돌침대예요. 조금 덥길래 이제 불을 좀 낮춰놓고 잤더니 새벽에 아주 또 다시 한기가 또 들어와 버렸네요. 예, 지금 하루 종일 지금 콧물만 쭉쭉 짜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가을, 이렇게 환절기일 때에는, 감기를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이제 PT분께서 이제 해주신 질문이고요. PT를 시작하신 지는 한 일주일 되신 분입니다. 항상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은 이렇게 적어서 그냥 저에게 보내고 방송으로 들을 뿐, 별도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충분하게 이제 질문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네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PT분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여러 PT분들께서 이제 낙찰을 받으시면서 이제 한 분, 두 분씩 또 떠나가고 있고요. 물건들을 골라놓은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수준 높은 물건들, 특히 상당히 괜찮은 물건들을 골라서 우리가 시세조사하고, 낙찰까지 끌고 가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지금 저희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하고 있는 PT 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교육이다. 그쵸? 경매에 있어서 첫 단추죠. 물건을 검색하는 데 있어서 어두운 눈, 편견을 깰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 편견이 깨어지면은 저절로 어떤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거를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PT를 물건 검색 단계에서 몰입을 해서 검색 시간을 줄이고 단기간에 집중하시는 분들, 우선은 그래도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와 공부를 같이 하려고 PT를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투자의 욕구가 식지 않는다면 물건을 검색을 꾸준히 하실 건데, 바쁜 일상이다 보니까 물건 검색에 틈이 생기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 되는 그런 거 아시죠? 어떤 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헬스장에 가가지고 몇 세트를 할 때 우리가 통상 10개나 12개를 가지고 한 세트를 삼고 그 다음에 한 1분 정도 잠깐 쉬다가 바로 일어나서 또 한 세트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한 세트 그래서 뭐 5세트 6세트를 해서 근육에 있는 어떤 힘을 쭉 빼줘야 근육의 크기가 커집니다만 만약에 한 세트를 하고 다음 세트까지 그 간격이 1분이 아니고 5분, 10분씩 돼버리면 근육에 주는 자극이 극도로 높아지기는커녕 근육이 금방 회복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6세트를 하더라도 쉬는 시간을 짧게 해서 6세트를 하는 경우와 쉬는 시간이 길면서 6세트를 하는 경우가 얻는 결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운동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물건 검색 훈련을 하더라도 훈련을 하더라도 몰입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열린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붙어 나가시고 좋은 물건을 잡으신 분들의 공통점은 몰입과 집중을 하셨다. 요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우선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덕이안의 회장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저는 출퇴근을 차로 하고 회사에서 있기 때문에 쌀쌀한 거하고 더운 거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계속 지속적인 어떤 사업과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는 지사 오픈하기 전에 이제 자꾸 이제 술을 좀 마시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력이 낭비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십시오. 몸만 가지면 많이 말짱하기죠. 모든 것이. 자, 다름이 아니오라 물건 검색을 하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잠깐만요. 자, 2012 타경 1929 한유 1차 유동화 전문 유한의 사람 뭡니까? 주식회사 세창의 파산 관제인 김광훈에서 파산 관제인한 건 뭘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주셨네요. 그러면 그 사건을 한번 볼까요?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 있는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채무자는 세창의 파산관제인 김광훈 돼 있죠. 일종의 소유자가 세창이죠. 주식회사 세창인데 이런 거대한 어떤 건물의 어떤 소유자 같습니다. 이렇게 이 그 거대한 어떤 기업, 거대한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습니까? 그림을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부도가 나면은 이 A라는 어떤 세창의 이해관계인들이 한둘일까요? 세창한테 받을 돈들이 있는 사람이 A, B, C, D, E, F, G. 그죠? 조그만한 빌라나 조그만한 아파트 같은 경우가 부도 나는 경우하고, 이렇게 거대한 어떤 규모의 어떤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에는 일종의 채권자, 즉 이해관계인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창의 입장에서는 그냥 알아서 개인이 A가 경매치든 B가 경매치든 알아서 가져가라라고 내비두고 이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다 거기에 배당 요구를 해서 들러붙는 것 방법도 세창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지만은 보통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뭐든 큰 기업이 망한다 그러면은 은행들이 이렇게 은행이 채권자 아닙니까? A, B, C, D, E, F, G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게 채권단을 형성하죠. 채권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채권단이 이 A라는 회사를 이거를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에 A라는 전체 이 기업의 재산을
다 매각을 해가지고 찢어 먹을 때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이냐를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나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럴 때 세창에서 야, 나 파산 신청한다. 그죠? 파산 신청하죠? 우리가 보면은 부도 선언하고 법정 관리 들어간다 그러고 막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이렇게 낱낱이 채권자들이 들러붙어서 세창을 찢어 밝힐 수도 있지만은, 세창 입장에서는 수많은 채권단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끔 이런 어떤 재산이 너무 크고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이 나의 전 재산을 팔아치울 수 있는 걸 감독할 수 있는 공공기관, 관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창의 전 재산과 채권단이 있죠. 그러면 1대1 관계에서는 서로 대화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내보내는 파산 관제인이 와서, 즉 파산 관리인이죠. 즉 세창이 부도나면서 세창의 전 재산을 어떻게 채권단에게 효율적으로 찢어서 줄 것인가를 관리하는 게 파산 관리인, 관제인입니다. 이 파산 관제인은 법원에 의해서 법원이 임명을 하죠. 청구는 당연히 세창에서도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법원이 임명할 때는 통상 변호사를 임명하기도 하지만, 통상은 기업인을 임명하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 어떤 법인을 임명하기도 하는, 그런 거는 법원의 어떤 그 재량이죠. 그럼 이런 파산 관제인들은 이 세창의 전 재산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판매 및 처분에 개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죠? 그럼 파산관제인하고 채권단하고 대화를 하죠. 왜? 채권단 입장에선 세창 사람들 상대하기 싫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파산관제인이다. 즉, 우리가 파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개인의 어떤 이 세창의 어떤 빚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규칙적으로 이거를 전체 재산을 채권단이 많기 때문에 세창의 전체 재산을 모아가지고 어떤 통제자, 즉,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관리인이 임명돼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찢어서, 빚을 갚는 거를 파산 절차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A, B, C가 있으면 그냥 낱낱이 경매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쵸? 그냥 이거를 어떤 파산 관제인이 하나 딱 와서, 야, 이거를 낱낱하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봐봐. 경매 진행하지 말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찢어 먹자라고 할 때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즉, 이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각각의 경매 사건이 정지가 되죠.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뭐라고 해야 되나? 통제를 하면서 처리를 하죠. 그거를 파산 관제인이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별 다른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 재산을 정리하는 대리인이다. 근데 그 대리인을 국가가 임명한다. 법원이 임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자인 유동화 전문회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PL 채권자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어딨죠? 경기저축은행이죠? 아이고. 경기저축은행이 한유유동화 전문회사로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그죠? 경기저축은행 거였는데 한유 1차 유동화 전문회사가 요거에 대한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조금이라도 싸게 샀겠죠? 조금이라도 싸게. 여기 보시면 청구 금액이 얼마죠? 12억이죠. 채권 총액은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기저축은행한테 청구액이 12억인데 한유 유동화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 얼마에 샀겠죠. 이거를 몇억 원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기저축은행은 얼마 받고 떨어지고
어차피 자기가 12억을 받기 위해서 이 기나긴 경매 여정을 거치고 여기 보니까 뭐 유치권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과정을 또 해결하고 이게 언제 해결될 때까지는 이 돈을 다 받기 힘들 것 같으니까 유동화 전문회사한테 뭐 예를 들면 12억이면 한 10억이나 9억이나 7억을 받고 뭐 넘긴다고 하면 나머지 절차는 한유 유동화 전문회사가 모든 걸 처리해가지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어떤 법원을 하든 소송을 하든 어찌됐든 자기가 받을 수 있으면은 12억까지는 받아서 챙기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기대해서 이렇게 통상 유동화 회사가 채권을 매입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사실은 이런 거는 사시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채권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동화 전문 회사들도 보면은 제대로 된 물건을 골라서 채권을 사야 되는데 싸다는 이유만으로 덤볐다가는 그냥 돈도 많이 벌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저의 대한공경매사협회 입장은 MPL은 경매 고수들이나 하는 것이지 경매에서 재미를 못 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넘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MPL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고 채권이고 채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개념을 명백히 알고 경매에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자만이 MPL에서 빚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 돼. 경매에서 안 되는 놈이 여기로 옮긴다고 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MPL은 더더군다나 장기간의 어떤 변수들을 작용하기 때문에 하수들이 덤빌 영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13 타경의 1069사건에서 7억 2천이 3억 6천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잠깐만요.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다시 신건으로 2014년에 7억 2천으로 시작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 하셨어요. 사건은 2013년 5월에 시작됐다가 8월, 즉 3개월 정도 진행되다가 바로 변경이 되고 나서 1년 2개월 만에 다시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신기하셨나 봐요. 7억 2천까지 해서 3억 6천 떨어졌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한번 사건을 찾아보겠습니다. 1069 사건이죠. 자, 저 13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아파트네요. 자, 보이십니까? 자,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네요. 2013년 5월에 7억 2천에서 시작을 했는데 2013년 8월까지 반값이 떨어졌다가 갑자기 변경이 돼서 금년도 10월에 다시 시작을 했고 오늘이 10월 15일이고 7억 2천에서 유찰돼서 다음 달에 5억 7천으로 진행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게 왜 다시 이렇게 됐는가? 이런 것도 저도 추정을 해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뭘 찾아볼 수 있는가? 한번 보시죠. 우선 등기를 봐야 돼요. 8월 14일 날 이렇게 쭉 우선 내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권리 분석을 한번 보시죠. 2011년 5월이 근저당입니다. 2011년 5월. 근데 서숙지는 전입은 없어요. 전입은 없다라고 지금 적혀 있지만은 어젠가 그제 보니까 전입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뭘로 되어 있었냐면 선순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지웠네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전세권은 6월 15일 날 서숙진이가 3억 5천을 했죠. 지금 현재 이 권리만 보면 어떻습니까? 2011년 5월 26일은 국민은행이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고 서숙진은 후순위죠. 5월 26일, 6월 15일이니까 후순위니까 권리는 깨끗하고
여기에는 전입신고가 없으니 권리도 깔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그냥 아무나 응찰해도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어제 그제만 해도 전입이 이게 5월 26일이면은 2011년 뭐 예를 들면 4월이다 5월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숙진의 3억 5천 중에서 못 받은 돈이 예를 들면 3억이다 그러면은 이 3억 원을 인수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요게 지금 3억 6천까지 떨어져 있더라도 여기에 플러스 한 3억 정도를 인수해라고 한다면 개인이 낙찰을 볼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 물건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8월경에 8월 초에 변경 신청을 넣으면서 국민은행이 서숙진을 상대로 뭘 했냐면 소송을 했습니다. 너는 임대차가 관계가 아니지 않는가? 그거를 1년간을 했더군요. 제가 이렇게 하나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사건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접수일이 8월 28일이에요. 그죠? 8월달 2013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변경 신청을 넣은 달이에요. 근데 사건 명칭 한번 보시죠. 임차권 부존재 확인입니다. 피고는 서숙진. 전국은 화해 공고 결정에 의해서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서숙진은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결과가 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나고 그 다음에 새롭게 경매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8월 1일 날 2013년 8월 1일 날 국민은행이 연기 신청을 한 연후 1년간의 소송을 통해서 화해 공고를 해서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민은행 입장에서 다시 경매를 진행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었던 서숙진의 임대차에서 서숙진의 전입신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권리관계가 깨끗해진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변경이 됐던 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아시겠죠? 예. 자, 스피드 옥션에서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건축물 대장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등등등 박스들이 있습니다. 박스들을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박스가 있고,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게 있는지요. 예, 다 하시라고 하셨죠? 예, 뭐만 안 하시면 되냐면 등기부만 안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 있죠? 스피드 옥션에 있는 내용하고 중복되던데요. 예, 맞습니다. 중복됩니다.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다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표지에 있는 이 내용들하고 중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요렇게 뭐 이런 데까지도 똑같이 중복이 되죠. 여기 있는 내용이 다 간평서 내용 아닌가요? 여기랑. 예, 그래도 보시는 겁니다. 중복이 돼 있네? 라고 아는 거를 알기 위해서도 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손을 클릭수를 많이 늘리는가? 클릭수를 늘리는데도 이유가 있다. 그거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 PT의 본질적인 목적은 머리 단기간에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행동이죠. 예, 행동. 몸이 좀 빠르게 하고 눈을 좀 속도를 내게 하고 스피드를 증강시키기 위해서다. 요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오늘
질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자, 알겠네요. 물건 검사는 국민이나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시고요. 너무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찾아볼 거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답변은 반드시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손이 좀 많이 가죠? 지금 왔다 갔다 이창 저창 띄우고. 하여간 열심히 하셔서 노력한 만큼 과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을 지향하는 큐어코리아에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남성과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케이노 파워, 미국 FDA OTC로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뇨불쾌감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이 깨는 분들, 평상시에도 배뇨장애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분들,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고생하는 분들, 볼케이노 파워는 이런 급성 전립선 질환이나 그에 따른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많은 임상체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고생하던 한 남성분은 복용 후 증세가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의 자신감을 함께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족냉증으로 인해 몇십 년 동안이나 여름에도 양말을 신던 한 여성분은 복용 후 단기간에 신던 양말을 벗어던질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셨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만큼 볼케이노 파워는 오직 남성분들에게만 권해드리는 제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제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볼케이노 파워는 안전한 한방 생약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의 FDA OTC 심사를 거친 제품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현재 주식회사 큐어코리아는 미국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33만원에 판매하는 볼케이노 파워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볼케이노 체험단에게만 제공합니다. 볼케이노 체험단 참가를 지금 서두르세요.